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월 말이 다가갈수록 하락의 기세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장에 상승을 시도했었던 양대 지수가 결국에는 막판에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힘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전 세계 증시에서 하락률이 가장 컸던 7월 달, 우리가 어떻게 시장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시장이 서킷 브레이커가 이거래일 연속 사상 처음으로 나타났었고 오늘도 변동성이 매우 극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 분기별 실적 오늘 나오면서 좀 분위기를 변화시킬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또다시 힘이 좀 빠지네요. 이렇게 시장이 최근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최근에 이제 역대급 변동성을 보이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역시나 지금 일단은 기업의 실적 자체보다는 투자 심리와 수급 악화가 동시에 나타났던 것들이 역시나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창신 메모리와 같은 중국 경쟁 반도체 기업들의 상장, 그로 인한 수급 쏠림들, 그리고 메모리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심을 좀 악화시키면서 아무래도 이 반도체 섹터가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들이 흔들릴 때 주가도 증시 자체도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일단은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최근까지도 나왔었죠. 그런데 거기와 함께 주도주에서 이제 디레버리징이 나오는 효과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차익 포지션을 이제 청산하는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하나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된 변동성입니다. 이로 인해서 변동폭이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것들도 확인이 되고 있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특히나 급락이 연이어서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지금 아쉽게도 반대 매매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차익 담보 비율이 좀 적기 때문에 경고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2, 3거래일 내에 회복을 하지 못할 경우에 보통 이제 반대 매매로 청산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급락이 나온 이후에 다음 날 반등이 아니라 또 경계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어제까지도 이제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담보 비율이 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반대 매매가 내일이라든지 또 내일 모레에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주가를 좀 내려놓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거기다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이 더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는 증권사들이 지금 신용융자 금리도 인상했고요. 대출 기준도 까다롭게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좀 다시 담보 비율을 맞춰서 이걸 유지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수급은 계속적으로 꼬이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버티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역대급 실적 대비 저평가권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와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역시나 PER이 거의 5배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일단 저평가 매력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변동성을 줄 만한 이벤트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이번 주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차익 금액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미수라든지 신용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자금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지금 하시다 보면은 변동성에 먹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동성이 완화되고 추세 전환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평단을 갖추기 위한 차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지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이 극심한 국면에서 레버리지 투자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삼성의 부분별 실적만큼 투자분들께서 주목하셨던 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컨콜에서 무슨 얘기할지 뭐 이러한 이야기도 주목하실 것 같은데 매출은 둘 다 잘 나왔어요. 그런데 시장의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떠한 부분을 좀 주목하셨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MS와 그다음에 메타의 실적이 엇갈렸잖아요. 네. 그런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회사 모두 다 투자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메모리 수요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인데 일단 두 회사의 좀 엇갈렸던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매출액과 EPS가 모두 다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도 상당히 좋았었고 그다음에 매출도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외형도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었는데 거기다 이제 본업인 이제 애저 클라우드 사업 같은 경우도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 정도 오르면서 컨센서스였던 39%대를 크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서 본업도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면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는 실적은 분명히 좋을 텐데 캐펙스는 유지가 될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잉여 현금 흐름인데 그만큼 현금이 좀 있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잉여 현금 흐름도 플러스 196억 달러 정도를 기록하면서 투자 확대를 할 수 있는 현금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환호로 했고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대로 근데 메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매출액은 성장을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주당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캐펙스 가이던스는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올리진 못했고 유지를 했는데 다만 캐펙스 전망치 하단 부분은 조금 올렸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존보다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조금은 그래도 안정성을 좀 높였다라는 점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본업 같은 경우도 뭐 광고 사업 같은 경우 단가도 상승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나쁘게 볼 만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치를 뛰어넘는 어떤 EPS라든지 아니면은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실망감으로 좀 시간 외에서 낙폭을 좀 보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캐펙스는 유지가 된다. 그 말은 뭐냐면 투자를 앞으로 중장기로 계속 이 회사가 기존의 전략과 유사하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회사 쪽에서 결국 투자를 확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메모리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회사 모두 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메모리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내용들은 없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어떻게 보면 두 회사가 좀 엇갈린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있을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의 실적 발표들 이어서 나오는 실적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하고자 하는 심리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완전히 확인이 되고 역시나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를 다 보고 나니 역시나 캐펙스는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말은 매물의 수위는 한동안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투심이 좀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으로 이제 전환점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우려가 될 만한 빅테크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경계감이 좀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반등이 나올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그때 실질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만약에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반등을 보시면서 매수를 좀 준비하시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섣부르게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지켜보는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FOMC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금리를 5연속 동결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파적인 해석이 나오면서 장기 금리가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또 FOMC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오늘 뉴스를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FOMC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좀 매파적이었다라고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맞아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매파적으로 들리지는 않았었거든요. 일단 케빈 허시 의장의 발언을 좀 보면요. 최근 시장 금리가 좀 올랐잖아요. 시장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긴축 효과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긴축에 대한 어떤 부담은 낮춰도 될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금리 인상 사실 우리 증시에 베팅을 하고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악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미 오른 시장 금리가 긴축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케빈 허시의 발언은 상당히 긴축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좀 낮출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근데 매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다면 당분간은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는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일단은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아주 매파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서는 이 FOMC의 내용이 반영은 많이 되지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페드워치에서 보면요.
이전에는 FOMC에서 금리를 올해 2회 정도 인상할 거라고 원래는 계속적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는 1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강도가 사실상 좀 낮아지고 있는 것들이 패드워치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오히려 증시를 좀 받쳐주는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변동성은 FOMC 관련된 결론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것들은 최근에 이제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유가가 다른 쪽으로도 물가 인플레이션이 전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 연준에서도 금리를 또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가가 상승했지만 앞으로 이제 또 발표될 CPI라든지 PPI라든지 아니면 월 말에 발표되는 PCE 같은 경우 이런 물가 지표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관점입니다. 일단 연준에서는 이런 물가 지표를 전방위적으로 다 참고로 해서 방향을 정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월 이 부분들은 계속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금리를 무작정 지금 올리기에는 미국 내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커질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금 흐름이 좀 좋지 않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 AI를 사업을 시작해서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은 확인이 되고 있지만 투자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기업들도 많고 그리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부담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까지 인상을 공격적으로 해버린다라고 하면 AI 산업에서 사실 중국과 경쟁하고 있을 때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그래도 조금은 낮추셔도 될 것 같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인상 가능성, 긴축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안심하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국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삼성전자가 부문별 실적 발표하고 컨콜 진행을 했습니다. 컨콜에서 뭐 여전히 메모리 부족하다, 파운드리도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지금 실적에 대해서 자신감을 또 내비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생긴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요것 때문에 수급 쏠림이 좀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한 이후에 사실 창신 메모리도 성장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큰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장 초기에는 우리나라 쪽으로 베팅하던 자금이 당연히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라고 한다면 창신 메모리의 본업 가치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본업 가치를 비교하느라고 하면 사실 비교 자체가 되진 않거든요. 아직은 뭐 HBM이라든지 신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미 기술 격차가 너무나도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상황이고 다만 걱정이 되는 것들은 이제 범용 디램 쪽이죠. 이쪽은 시장 점유율을 좀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HBM이라든지 신형 뭐 DDR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범용 디램을 많이 만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거지 가장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 사양의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뺏길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 고사양 반도체 메모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자가 훨씬 많이 남는 이익이 더 많이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본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비교가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시장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자본이 다시 올 수 있다.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삼성전자가 더 높잖아요. 전체적인 매출이라든지 이익은. 그리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따라가고 있는데 SK하이닉스와 창신 메모리의 이익을 비교해 봤을 때 분기 이익을 비교해 봤을 때 한 15분의 1? 이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만큼 뭐 실적적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 쏠림은 있을 수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좋은 내용들을 많이 발표를 했죠. 일단은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왔습니다. 역시나 지금 세계 1위 영업이익을 달성할 정도로 엄청난 지금 실적을 뽑아내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HBM4 공급이 좀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 HBM4의 매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한 3배 이상 늘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는 HBM4가 전체 HBM 매출의 한 60%까지 담당하면서 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쪽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있는 상황이어서 드디어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언제쯤 턴어라운드가 될까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정확하게 하지 못했지만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할 거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픈 손가락이었던 적자였던 파운드리가 턴어라운드 한다는 점은 굉장히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때 역시나 2027년도에는 메모리 공급이 더 타이트해질 걸로 사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2028년도까지도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결국 공급 부족 현상은 앞으로 중장기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가격도 계속 인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HBM4 같은 경우도 내년에 가격 인상에 대한 전망까지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면 당분간 실적의 성장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말씀을 했죠.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을 하겠다. 그래서 2분기에도 주당 374원의 배당을 하겠다라고 했고 특별 배당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주주환원에도 적극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어떤 그래도 좀 최근에 불안했던 마음을 조금은 녹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컨콜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아직은 조금 그래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200일선이 좀 깨지지 않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지지선 만든다고 한다면 본격적인 8월부터의 회복도 가능한 구간이니까요. 일단 지금은 천천히 관망을 하되 반등을 8월 달에 보시면서 매수도 한번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 8월의 반등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인데요. SK 하이닉스의 변동성 오늘도 극심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14곳에서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 6곳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현 시점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밸류, 가격이 저렴해졌다 말고 또 기대할 게 있을까요?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웠습니다. 어제 네. 이제 실적 발표하고 컨콜을 했을 때 우리가 원했던 내용들이 나오지 못했거든요. 뭐 주주환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궁금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ADR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이후에 한 25일 동안은 주주환원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을 할 수가 금지가 되어 있어요. 미국 증권법상. 그래서 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너무 회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증권법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의 아픈 가려웠던 부분들을 다 이제 긁어줬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비슷하게 전략을 갈 확률이 높습니다. 같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익도 지금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래서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이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주주 환원에 대한 내용이 곧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수 하방을 충분히 지지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 주가는 한 2026년도, 2027년도 배당 수익률이 한 3%에서 한 7, 8%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곧 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 주주 환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분명히 반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클라우드 서버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문은 몰려들어오고 있고 장기 공급 계약도 개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중장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HBM 쪽에서는 신제품에서는 가장 빠른 생산 능력과 그다음에 테스트 검증들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HBM4가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일단은 ADR 쪽과 이쪽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창신 메모리 쪽으로 가는 것들이 있겠지만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홀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짚어주셨는데요.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수급 꼬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천천히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실적 정리 다시 한번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